우리는 더 높은 힘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말은 추측이나 신념이 아니다.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하나, 이름 자체가 이미 신화가 된 사람의 고백이다. 니콜라 테슬라. 이 인터뷰는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 아니었다. 분실되고 숨겨지고 억압되었다. 거의 100년의 침묵. 그리고 이제야 세상이 깨어나려는 위태로운 순간에 그의 말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경고한다. 당신의 세계관의 기반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영상을 닫는 것이 좋다. 지금 듣게 될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 삶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이해까지. 이 사건은 먼 1914년에 일어났다. 역사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이름이 남지 않은 한 기자가 뉴요커 호텔 33층에 있는 테슬라의 방에서 개인 면담을 성사시켰다. 그때 과학자는 거의 잊혀진 상태였다. 연구자금은 끊겼고 논문은 사라졌으며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바로 그 고요와 고독의 배경 속에서 테슬라는 갑자기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녹음기를 끄자고 요청하며 말했다. 이걸 기억해둬라. 종이에 맡기지는 않겠다. 기자는 그 회고를 훨씬 뒤에야 적어두었고 오늘 당신 앞에 그 기록이 놓여 있다. 첫 번째 질문은 단순하고 거의 순진했다. 테슬라 씨, 삶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으십니까? 긴 정적 그러고는 조용한 웃음. 그리고 대답이었다. 그건 내가 과학자가 되기 전부터 스스로에게 물어온 질문이다. 아니요, 젊은이여.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공식이다. 우주는 하나의 방정식이며 그 너머에는 이론도 가설도 아닌 사유가 서 있다. 의식적이며 창조적인 사유다. 당신이 말하길 인간 창조의 배후에 이성이 서 있다는 말입니까? 기자가 물었다. 나는 모든 것의 창조 뒤에는 이성이 있다고 말한다. 테슬라는 대답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실험 끝에 내가 도달한 것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인류는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나는 에테르의 소리를 포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에테르는 단순한 매질이 아니다. 우주의 기억이다. 생각과 감정 이미지, 지침들이 그곳에 저장되어 있다. 어느 날 나는 무언가를 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충동 방향이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단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기자는 얼어붙었다. 누구에 의해 인도된다는 말입니까? 테슬라는 돌아섰다. 그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빛나 보였다. 종교가 신이라 부르는 힘이다. 그러나 그것은 구름 위의 노인과 같은 것이 아니다. 훨씬 더 거대한 무엇이다. 인간의 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의식의 구조다. 우리는 그것의 세포다. 그러나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다. 모든 세포가 중요하다. 그는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손을 공중에 쓸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송싱이를 연구할 때 나는 처음으로 공간이 숨 쉬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숨 쉰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나는 파동을 쏘아 올렸고 반응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반향이 아니었다. 마치 그 너머의 누군가가 우리가 감지되었음을 알아채고 응답한 것 같았다. 기자는 더 이상 적지 않았다. 그는 그냥 듣고 있었다. 나의 실수는 이를 기계로 증명하려 한 데 있다. 그러나 사람은 들어야 한다. 모든 것은 오랫동안 울리고 있다.
당신의 영혼조차도 그것은 공명이다. 언젠가 다시 읽힐 주파수다. 아무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진동이며 그 진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테슬라는 말했다. 기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이 타던 질문을 던졌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과학자입니다. 어떻게 신의 영혼을 입증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테슬라는 천천히 앉았다. 그의 얼굴은 심각해졌고 거의 슬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나는 안다. 잠시 멈춘 뒤 이어 말했다. 나는 전기와 자기 진동을 연구했다. 그것들은 모두 같은 것의 현상들이다. 어느 날 나는 의식도 진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은 뇌로 들어온다. 뇌는 수싱이와 같다. 하지만 그 뇌는 우리 밖에 있다. 우리는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척할 뿐이다. 실제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다. 장 필드과. 근원과 종교가 신이라 부르고 물리학자가 원시장 프리모디얼 필드이라 부르는 그것이다. 나는 그것을 빛이라 부른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얼굴에는 이상할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느 날 나는 감정의 힘을 측정하려 시도했다. 분노, 기쁨, 사랑.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은 모든 감정에는 주파수가 있다.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조화롭다. 그것은 내가 우주의 원래 진동이라 부르는 것에 가장 가깝다. 두려움은 가장 거칠다. 두려움은 밀어내고 고립시키며 우리를 눈멀게 만든다. 사랑이 이 더 높은 힘에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자가 물었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단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 안에 비친 그 힘의 반영이다. 우리는 점토에서 만들어졌다고 한 어떤 책의 주장도 무작위 분재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다른 이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반응으로 빛의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형성되었다. 기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통받는가? 왜 우리는 죽는가? 왜 우리는 그 연결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기자가 물었다. 테슬라는 미간을 약간 찌푸렸다. 목소리는 낮아졌다. 이것은 시험이다. 눈먼 자들이 가장 잘 보는 법을 배우고 길 잃은 자들이 길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그 근원에서 던져져 다시 그것을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해 왔다. 벌이 아니다. 그것은 길이며 각생은 그 한 걸음이다. 그는 창밖에 희미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모를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발견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던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어느 날 나는 신체의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명을 만들어냈다. 질병들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그들은 말했다. 그런 힘을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 기자가 물었다. 테슬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인류와 진실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많다. 그들의 임무는 대중을 어둠에 두는 것이다. 한 사람이 자신이 단지 살덩거리 모래 아래 불과하다고 믿을 때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통제하기 쉽다. 위험하지 않다. 질문하지 않는다. 그냥 살고 두려워하고 죽는다. 기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라. 테슬라는 대답했다. 다시 듣는 법을 배워라. 귀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 가장 잊힌 자조차도 그 빛의 불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 본다면 다른 이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너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너는 그 불꽃을 옮겨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일지 모른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기자는 테슬라의 말 한마디마다 자신이 어떤 가장자리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일상적인 세계 인식과 무언가 다른 것 사이의 경계처럼. 마치 이 말들을 통해 더 큰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하는 듯 했다. 기자는 결심을 굳혔다. 테슬라 씨, 죽음이 두렵습니까? 과학자는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흐려져 내면으로 향했다. 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것은 주파수의 이동이다. 나는 한 번 빛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 그 빛은 꺼진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접히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신체의 죽음도 같은 종류의 접힘임을 깨달았다. 형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지만 본질은 남는다. 그는 인터뷰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간다. 우리를 불러냈던 바로 그 힘으로. 테슬라의 입가에 미세하게 웃음이 번졌다.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슬픈 미소였다. 그래, 그리고 나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어떤 것들은 준비가 될 때까지 보지 않는 편이 낫다. 어느 날 나는 잠과 깨어있음 사이의 상태에 있었다. 내 몸은 여기 있었지만 의식은 아주 멀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시간 밖에 있는 나 자신을 느꼈다. 과거와 미래의 사건들을 동시에 보았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미 잊혀진 사람들까지. 기자가 물었다. 그것은 환시였습니까? 테슬라는 대답했다. 진실이었다. 시간은 착각이다. 선형성은 마음이 인식하기 편한 방식일 뿐이다. 그러나 현재 안에는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한다.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선택과 모든 회기가. 결국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순간 창밖의 번개가 번쩍였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도시를 굴렀다. 테슬라는 살짝 비웃었다. 자연은 듣는다. 반응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단지 전기로 실험을 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현실의 구조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명확해졌다. 물질은 단지 껍데기일 뿐이다. 우주의 진정한 직물은 의식이다. 기자는 더 이상 무엇을 적어야 할지, 무엇을 그냥 경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신뢰합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혼이 영원하다면 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죽는 것입니까? 왜 고통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테슬라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잊음은 그 길의 일부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억을 지워버린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그 안에 주된 의미가 있다. 기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뇌가 아니라 영혼으로. 당신이 몸이 아니라는 것,
당신이 영원히 여기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당신의 고통은 영원한 빛 속의 일시적 구름이다. 그는 일어나 오래된 안락의자의 손을 얹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심지어 두려움조차도 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서다. 세계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신호를 준다. 당신이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항상 빛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숨이 가빠졌다. 그는 이 대화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님을 그것이 그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임을 느꼈다. 테슬라는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하는 첫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그 질문을 진짜로 듣는 첫사람들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테슬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소리가 아닌 무언가를 귀로 들은 듯 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많이 남지 않았다. 느낀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내면의 진자가 멈추려는 것처럼. 그러나 두려움은 없다. 이제 무엇이 오는지 알기 때문이다. 기자는 수첩을 꼭 쥐었다. 다음에는 무엇이 오죠? 테슬라는 뜻밖의 부드러움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억일 것이다.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한때 분리되었던 진동들을 들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근원에서 멀어진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분리 속에서 자신을 배우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제한 속에서.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재연결이 일어나고 영혼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두 기억한다. 기자가 물었다. 왜 그는 방안을 서성이며 말했다. 에너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변형될 뿐이며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의식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 또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가장 섬세하고 가장 순수한 것이다. 그는 창가에 멈춰 섰다. 나는 과학자들에게 이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의식은 뇌의 산물이다. 인격은 죽음 뒤에 사라진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전등을 끄면 전류는 어디로 가는가, 사라지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는가? 답은 없었다. 그는 돌아섰다. 가장자리가 없고 바닥도 없는 바다를 상상해보라. 당신은 파도다. 당신은 분리되어 있고 형상이며 운동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다시 가라앉고 당신이었던 모든 것은 물속에 남아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모든 것이 될 뿐이다.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말하길 죽음 뒤 우리는 신에게 돌아간다고, 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게, 신조차도 그 힘의 출처로부터 왔다는 것인가? 테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심지어 신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 힘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작다. 그것은 형상을 초월하고 이미지와 종교를 초월한다. 그것은 모든 것이다. 기자는 경외심을 안고 테슬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말이 교리도 가설도 아닌 순수한 지식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또 속삭였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지금에서야 테슬라는 시선을 낮추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 되었다. 나는 책과 연설에서 시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식과 증거 도표를 찾았다. 그러나 이 진리는
측정될 수 없다. 느껴질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내 몸이 늙어가는 것을 느끼며 단지 말할 때가 왔음을 이해한다. 거리낌 없이 말할 때가. 단 한 사람이라도 듣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힘이 빠지는 듯 주저앉았다. 이 인터뷰는 신문용도 선정성도 아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 머물게 하려 했던 것이다. 나 자신이 그 남자에게 출판하지 말라고도 했다. 적어두고 숨겨라.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는 그대로 했다. 어쩌면 이제 때가 왔을지도 모른다. 기자는 움찔했다. 왜 바로 지금인가요? 테슬라는 다시 그의 영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세상은 가장자리에 와 있다. 기술과 파괴 사이에 가장자리에. 사람들은 기계를 발명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다. 하늘로 날아가면서도 내면을 볼 줄 모른다. 그들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기억할 때가 된 것이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방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바깥의 도시마저 멈춘 듯했다. 기자는 이 순간이 단순한 대화 이상임을 전환이자 돌파구이며 임계점임을 느꼈다. 그리고 갑자기 테슬라가 말했다. 당신이 물었다. 누가 우리를 창조했느냐? 이제 내가 답하겠다. 그는 잠시 멈췄다. 우리는 물질이 되기로 결심한 의식에 의해 창조되었다. 몸으로 자신을 느끼고자 했던 빛이다. 우리는 그것의 반사이며 그것의 프로젝트이며 그것의 경험이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의도다. 기자는 테슬라의 말들이 그의 머리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태우는 것 같았다. 마치 그 말이 기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방 밖에서도 누군가 조심스럽게 모든 문구를 듣고 녹음이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 프로젝트에게 의도나 계획이 있었습니까? 테슬라는 매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조각들 물질 세계에 흩어진 입자라고 믿는다. 우리는 센서이자 실험이다. 우리는 태어나고 느끼고 사랑하고 실수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장필드, 어쩌면 어떤 이들이 신성한 마음이라 부르는 것에 돌아간다. 왜 그래야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기자가 물었다. 그것이 스스로를 알기 위함이다. 분리 없이는 알미 없다. 어둠 없이는 빛의 인식이 없고 두려움 없이는 사랑의 감상이 없다. 우리는 다양성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기자는 시선을 내렸다. 너무 많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핵심 질문을 해야 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테슬라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잃었다. 그는 일어나 책꽂이로 걸어가 낡은 공책을 꺼냈다. 기자에게 건네주었다. 이것들은 한 번도 출판되지 않은 계산들이다. 나는 생각을 증폭시키고 의식의 진동을 집중해 에테르에 투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했다. 내가 첫 실험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가 물었다. 가로등이 꺼지기 시작했다. 라디오는 오작동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불평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응이었다. 공간이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왔다. 감정 없는 넥타이를 맨 남자들이. 그들은 말했다. 그만두시오. 너무 위험하다. 그들은 무엇을 반대했는가? 기자가 물었다. 내가 생각이 물질임을 증명한 것을 반대했다. 의식은 힘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는다면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그는 다시 앉았다. 기억들이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 인터뷰는 발표될 수 없었다. 그때도 어쩌면 지금도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곧 용기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해하려고 하고 복종하려 하지 않는 이들. 기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테슬라는 올려다보았다. 각성이다. 파동이다. 의식의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기 시작할 것이다. 병은 물러나고 기억은 돌아올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몸이 아니라 불꽃 불시 영혼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아주 가까이에서 번개가 치자 천둥 소리가 너무 커 하늘 자체가 떨리는 것 같았다. 표징이다. 테슬라는 말했다. 언제나 진실이 가까워질 때 공간은 반응한다. 동시성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상기시킴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다. 그는 기자를 향해 돌았다. 당신도 느낄 것이다. 그렇지 않나? 기자는 목이 메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테슬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테슬라의 마지막 말은 크지 않았지만 가슴을 강타했다. 모든 것은 에너지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진동이다. 원래 주파수에 가까워질수록 진실에 가까워진다.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미 작별을 담고 있는 듯 했다. 이 인터뷰는 과학도 종교도 아니다.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느끼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다. 늘 알고 있던 이들을 위한 것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 그는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걸 숨기든 전하든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아주 가깝다. 그리고 위대한 분열이 시작될 때 적어도 누군가가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고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는 다가왔다. 얼굴은 놀랍도록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떠난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이다. 죽음도 분리도 없다. 오직 이동뿐이다. 그가 손을 내밀자 기자가 손을 맞닿는 순간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다. 마치 한순간, 단 한순간 시간 너머의 무언가를 건드린 듯한 느낌이었다. 기억하라. 테슬라가 속삭였다. 신은 교리로서의 신이 아니다. 신은 너다. 사랑할 때, 용서할 때, 네가 진정 누구인지 기억할 때 신은 너다. 그는 몸을 돌려 창가로 갔다. 뉴욕의 밤을 한참 응시하며 먼 곳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더니 말했다. 시작되었다. 그리고 만약 네가 지금 여기 있다면 너도 그 일부다. 기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는 이 만남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다. 3달 뒤 니콜라 테슬라는 상속인도 인지도도 없이 외로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측정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이 기록들은 거의 100년 동안 오래된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다. 잠겨 있었고 잊혀졌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당신에게 닿았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보라. 만약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만약 당신이 몸이 아니라면,
만약 당신이 진동이라면,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잠잠히 앉아 귀 기울여라. 이제 그들은 여전히 거기서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